네, 이민단속국이요. 개인의 SNS를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영주권자나 심지어는 귀한 시민권자들도 이 무차별적인 검색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모두와 상관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과 대책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국은 이제부터 각종 비자 신청자나 이민 신청 서류에서 이 SNS 그 정보를 취합해서 그 사람의 SNS 계정을 검토해서 하마스를 뭐 지지하는 내용이 있다든지 또는 뭐 유태주의적인 내용이 있다든지라는 그런 컨텐츠가 발견될 경우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토 대상인 컨텐츠는 앞서 말씀드렸다듯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뒤에 숨어서 반유태주의적인 폭력과 이런 것을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미국은 환영하거나 미국 안에 머물게 있지 않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편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미국 시민권자라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될 것이다 라고 뭐 단서를 좀 달면서 그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경중을 떠나서 시민권자를 추방한다라는 그 발상 자체는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적이다라는 지적이 지금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더 문제는 이런 그 SNS 그런 검색이 이민 관련 무슨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입국 시에 그러니까 한국 갔다가 뭐 들어오는 길에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매일 바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일반인, 특히 이민자들,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SNS의 그 공개 설정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 SNS 계정은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SNS 계정 다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인스타그램 등등등 그런 SNS 계정은 비공개 그러니까 프라이빗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 그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면 이 세팅을 통해서 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구 추가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내가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무심코 친구 추가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고 내가 옛날에 알았던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뭐 내용 보니까 뭐 재밌는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호기심에 뭐 추가하지 뭐 이런 식으로 누르지는 절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랬다가는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잘못된 말과 행동 등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어느 순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틱톡, 그리고 이제 전에는 트위터라고 했지만 요즘은 X 이런 계정 등은 모두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체류 신분 관련 정보는 절대로 이런 그 SNS 계정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뭐 불체자라고 해서 나는 불체자야, 난 불체 신분이야, 뭐 이렇게 올릴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의식 중에 불법 체류 중임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말들 또는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도 절대로 올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민법에 위반되는 내용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비자로 왔는데 어느 직장에서 나를 참 잘 봤는지 잠시만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도와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자기 잘난 척 하려고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관광비자로 왔는데 일을 해 미국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민법 위반되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표현도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가서 난 내가 도와준 거지 돈 받고 일한 건 아닙니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지만 해명을 듣기 전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문제될 소지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힘겨운 유학생활 끝에 드디어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아르바이트는 그만해야 하나?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결국 본인이 이전에는 유학 비자로 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뭐 좀 암시하는 그런 말들이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실제 그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위치 태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SNS의 위치 태그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치 정보가 쌓이면, 나의 위치 정보가 쌓이면, 예를 들어서, 뭐, 베벌리 힐스에서 쇼핑 중, 뭐 이런 거, 아니면 말리부의 멋진 바다 뷰를 보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 다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위치 정보가 많이 쌓이면 체류 기간이나 미국의 체류 기간이나 뭐 어떤 거주지 같은 것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민 단속국은요, 이 페이스북의 체크인 기록, 그러니까 내가 언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쫙 훑어보기 시작했고 또 언제 나갔고 이런 기록이나 또는 구글 맵의 타임라인 같은 것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구글에 들어와서 맵을 보면서 막 설치했는지, 그리고 언제 구글 맵에서 나갔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불법 체류자의 납세 정보를 이민 단속국에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민국 참 바쁘죠. 이민국이 뭐 국토안보부나 이런 데와 같이 조율해서 SNS 계정도 다 감시한다고 했고, 또 이민국은 국세청 IRS와 함께 국세청의 정보도 쉐어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중범죄, 불법 체류자 소재 파악 등을 위해서 이민 단속국이 국세청 측에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만일 불체자가 납세 기록이 있다라면 이를 이민국이 넘겨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선 그 내용과 더불어서 그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소셜 번호가 없는 이 불체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납세자 번호를 IRS 국세청에서 받아서 세금 보고는, 즉 세금 납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불체 신분이지만 세금은 제대로 내기 위해서 납세자 번호까지 텍스, TIN이라고 그러죠. 텍스 번호까지 받아서 세금을 내왔던 그 불체자들이 그 세금 내려고 받았던 그 납세자 번호 때문에 이제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세청의 상위 기관은 재무부입니다. 자, 연방 재무부와 국토안보부의 합의에 따르면요, 이민국이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 주소, 그리고 이런 모든 정보들을 IRS에 제출하면, 즉 국세청에 제출하면 이민국은 국세청이 확보한 그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교차 점검도 하고 이용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조율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IRS가 수십 년간 고수해왔던 불법 이민자 개인정보는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우리 국세청만 알고 다른 기관에는 절대로 쉐어하지 않습니다. 라는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이 정책이 지금 다 없어졌다,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즘 세상은 매일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를 절대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아! 라고,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오래전에는 좀 불체 신분에 계신 그런 분들과 얘기할 때, 그래도 국세청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미국이 좋은 건 하나가, 이 국세청이 다른 그 기관과 특히 이민국에 이런 정보를 뭐 잃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통념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통상 IRS가 확보한 납세자들의 개인 정보는 이름이나 주소 등 기본적인 것들도 모두 기밀로 간주돼서 IRS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왔습니다만은 이제 이민국이나 국토안보부가 이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공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전에도요, 이 IRS가 수사당국의 어떤 범죄 수사를 돕기 위해서 납세자 개인 정보를 공유한 적도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경우에는 그때 보통 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원의 승인 따위는 필요 없이 두 연방기관이 합의하에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에 대해서 국세청 내부에서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이 매우 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권 문제? 네, 물론
그것도 뭐 없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런 인권 문제나 등의 그런 거창한 문제에 앞서서 국세청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장 세금 수입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국세청이 관리하는 그 납세자 개인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불체자들도 나름대로 세금을 내고 있었고요. 특히 그들은 추후 이렇게 세금을 성실히 꼬박꼬박 내고 잘 내고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자신들의 추후에 합법 체류 신분을 획득하는 데 좀 도움이라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들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으로서는 결국 그것도 다 이제 세금 수입, 세수의 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뭐 불체자의 돈이든 영주권자가 납부한 돈이든 뭐 시민권자가 낸 돈이든 뭐 국세청의 수입으로 들어오면 다 똑같은 돈이지 뭐 다르겠습니까? 뭐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이제는 그나마 불체자들의 세금이 싹 끊길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국세청에는 이런 정책 때문에 많이 반대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확정되자 국세청장 대행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국세청 고위 인사들이 최근에 줄줄이 사표 던지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를 임명했는데요. 누구를 임명했느냐? 극우 논객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임명한 게 아니고 터커 칼슨과 매우 가까운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그 터커 칼슨과 또 매우 가까운 빌리 롱이라는 전 연방 하원 의원을 후임 국세청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방 상원 인준 절차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잠깐 이제 불체자들의 그 세금 납부 상황, 규모를 잠깐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불체자는 대략 45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진 않죠. 꽤 됩니다. 많습니다. 또 연방 세금 정책 센터라고 있습니다. 텍스 팔러시 센터라고 있는데요. 이 센터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이 매년 납부하는 그 세금의 규모는 약 작게는 70억 달러에서 많게는 최고 12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내는 세금은 결국은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다 들어가서 사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사회보장국 SSA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이 납부한 그 급여세는 뭐 소셜 시큐리티 및 뭐 메디케어 등등 이 사회보장 기금에 이제 기여되고 있는데 매년 평균 11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평균 뭐 110억 달러 이상, 뭐 어림잡아 대충 뭐 100억 달러라고 보자고요. 100억 달러 이상이 이 사회보장기금에 들어가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요. 이들은 불체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1년에 이렇게 100억 달러 이상을 사회보장기금에 기여를 해도 정작 자신들은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은 안 됩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자격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내는 돈 100억 달러 이상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사회보장기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 낸 세금은 거의 전액 합법 체류자들의 혜택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앞으로 이들이 이제 두려워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그 경우에 보이지 않는 세수 감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00억 달러 이상의 세수 감소, 또 이것이 이제 우리 일반 혜택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니까 그만큼 그 사회보장기금의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의 혜택도 줄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이 빈대 잡겠다고 초간상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모쪼록 그렇다고 해서 뭐 불체자들에게 뭐 봐주자, 불체자들의 그런 행동을 뭐 제가 조장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두수, 세수, 뭐 세수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수, 두 수 정도는 좀 미리 좀 앞서서 바라보는 그런 세심한 정책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불체자를 뭐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100억 달러 이상의 불체자로 인한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
그 100억 달러 정도의 부족한 거는 다른 데서 예를 들어 뭐 연방 정부들 인원 감축한다면서요. 그런 데서 감축돼서 세이브된 그 돈을 그러면 사회보장기금 100억 달러로 좀 충당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한 수 두 수 정도는 좀 앞서가서 미리미리 정책적인 준비를 취해 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 네, 뭐 배려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좀 준비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뉴스를 좀 간결하게 좀 정리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라는 보도는 뭐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북한군에 이어서 중국인 150명 이상이 동원됐다라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가 중국 용병 150명 이상이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 라면서 러시아는 SNS를 통해서 중국 용병을 그렇게 모집한 것, SNS를 통해서 모집한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SNS에 도네츠크 전선에서 러시아 군의 일원으로 싸우던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을 생포했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두 손이 꽁꽁 묶인 상황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전쟁터에서의 모습을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 중에서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막 손발짓을 썩 하기도 하고 막 소리를 막 입으로 흉내내면서 그러니까 의성어라고 하죠. 드론 같은 경우는 같은 거 얘기하면 뭐 웅 파바박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간간히 중국어로 막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자, 그 바로 다음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을 위해서 싸우는 중국 용병 155명의 이름과 여권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이 중 13명의 이름과 여권 번호 그리고 개인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중국 용병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연령대는 19살에서부터 45살까지 매우 다양했다라고 말했고요. 러시아에 도착한 날짜와 그리고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한 날짜 등을 기록한 모든 문서도 확보하고 있다. 뭐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중국인들까지 러시아 전투에 투입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과거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중국의 그 인해전술 그런 생각이 뭐 나기도 하면서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절대로 끔찍한 과거의 그런 뭐 인해전술 뭐 그런 전술까지는 절대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전해드릴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 내 각 가정 내에 있는 샤워기의 수압 제한 규정을 철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뭐 우리가 뭐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사이 과거 오바마 때도 이런 제한이 있었고요. 트럼프 때 풀렸다가 다시 바이든 정부 때 다시 또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수압 제한.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샤워기의 수압 제한 규정은요. 수자원 절약을 목적으로 주로 이제 민주당 정부가 집권 때 많이 취해지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 라는 문구가 적시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가정 내 샤워기의 수압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내 아름다운 모발 관리를 위해서 샤워를 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발을 충분히 적시려면 15분 정도는 샤워기 밑에서 쫙 있으면서 뭐 모발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여간 모발을 이렇게 15분 정도 강한 수압의 샤워기 밑에 머리를 대고 있는 게 좋다 뭐 이런 아주 재미있는 말까지 하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수압 제한을 폐지하는 이 행정명령은요, 샤워기뿐만이 아니라 싱크대와 뭐 식기세척기 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수도 파이프의 수압이 기본적으로 세진다? 뭐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 수압 규제 문제를 정부의 간섭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수도 요금을 내는 미국인이 어떤 샤워기를 사용할지를 연방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샤워기라는 것이 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잠시 후에 전해드릴 텐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집에서 이런 수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요, 각 집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또 뭐 지역이나 동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체감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볼까요? 우선 그 체감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최근에 고급형 샤워기로 설치를 했다면 체감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급형 샤워기라는 건 뭐냐면 다중 노즐, 그러니까 미세하게 다 굉장히 많은 다중 노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홈디포 같은 데면 있어요. 그렇게 최고급형 다중 노즐 샤워기로 이제 헤드를 바꿨다면 쉽게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파 샤워기 또는 레인 샤워 헤드 등을 쓰면 수압과 물량이 확실하게 더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존의 샤워기가 저유량, 즉 이 에코 모드이었을 경우에는요, 그 에코 모드를 쓰지 말고 이 강한 수압 샤워 헤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제 완화 이후에는 소비자가 더 강한 수압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체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감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수압은 지역 수도 이 그 시스템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무관하게 뭐 지역 자체가 또는 집 자체가 수압이 낮으면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그런 뭐 강한 노즐 어떤 샤워기, 뭐 마사지 샤워기 그런 헤드를 바꾸면 체감할 수 있다니까 혹시 필요하시다면 샤워기 헤드를 조금 바꿔서라도 체감하고 뭐 인조이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체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보유자들이 잇따라 국채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채를 내다 파는 것과 모기지 금리의 상승은 무슨 연관 가능성이 있을까요? 1, 2분이면 설명 끝납니다. 네, 시장에서는요, 중국이 무역 전쟁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갖고 있던 그 미국 국채와 또 미국의 주택 저당 증권, 이 MBS라고 하는데요. 이 MBS를 마구 막 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그럼 국채를 마구 내다 파는 그 매도가 본격화될 경우에 미국 주택 시장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경제매체 CNBC는요, 중국이 보유한 주택 저당 채권 MBS 매각을 가속화할 경우에 다른 국가들이 또 줄줄이 따라서 그런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모기지 금리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모기지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뉴스. 자, 뉴스를 그냥 막 전해드리고 돌아버리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쉽게 풀어드리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 모기지 금리는요, 미국의 국채 10년물짜리 국채, 여기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막 팔아치우면서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자,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더 쉽게 풀어드립니다. 사람들이 국채를 갖고 있던 국채를 여기서 뭐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중국 정부가 막 갖다 판다. 사람들이 갖고 있던 뭐 100개, 20개는 팔아봐야 변화도 없지만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이제 중국이 팔아치운다는 전제하에 자, 중국이 국채를 대량으로 팔면 시중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되겠죠. 이제 공급이 이제 많이 깔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모든 물건이 그렇죠. 공급이 많아지면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제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채 가격이 이제 하락하게 되겠죠. 그런데 국채는요, 고정 이자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 즉 금리 자체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나 금융기관도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따라서 이제 모기지 금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뭐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한편 이미 그 미국 주택 시장은 높은 집값과 높은 이 안 좋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NBC는 올해 그 미국의 주식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에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의 걱정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고 있죠.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여하튼 그런 가운데 이제 심리가 좀 얼어붙기 시작하고 또 투자 자금의 평가에까지 급락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 주식 투자, 뭐 IRA 투자, 401k 투자 뭐 이렇게 뭐 쉽게 봐서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거.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내가 갖고 있던 주식 뭐 투자한 그 자산 가치가 하락하니까 또 어떤 심리가 얼어붙게 되죠. 소비 심리도 얼어붙게 되고 또 집을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심리가 얼어붙으니까 주택 매수 심리도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는 심리다. 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심리가 이제 쪼그라드는 게 가장 걱정이고요.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또 가장 문제가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늦지 않게 단기간 내에 이런 부분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거는 오르고 있고 정작 좀 필요한 거는 그런 내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좀 연결시켜서 전해드려 볼까요? 자, 모기지 금리는 계속해서 요즘 오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증시는 엄청 하락하면서 이 주가와 연동된 뭐 연금 같은 거에 총 액수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뭐 401k 같은 거 가입해서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뭐 IRA 같은 거에 연계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당긴 그 관세 정책에 뉴욕 증시가 연일 지금 폭락하면서 401k와 또 개인 은퇴연금 IRA 등에 투자했던 그 우리 미주 한인들의 경우도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초 이 금융시장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선을 증시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당선 직후 잠깐만 그랬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정반대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줄줄이 부과하는 등 시장에 계속 이 메가톤급 폭탄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만간에 좀 잡히길 바라는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소위 Magnificent Seven이라고 해서 미국 내 그 나스닥 플러스 뭐 여하튼 미국 내 그 대표적인 일곱 개 불패 신화를 쓰는 계속 그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유망한 그런 7개의 튼튼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Magnificent Seven이라고 해서 7개 기업의 주가를 말하는데 이들이 최근 몇 년간 뉴욕 증시를 견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최근에 한 달 사이에는 이들이 완전히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가장 선전한 기업이 최근에 한 달간 11% 하락, 최악의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43% 하락, 거의 반토막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IRA도요, 많은 한인들이나 미국인들이 최근 이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연말까지만 해도 연초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렸었는데 이게 지금 한 방 맞은 겁니다.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증시 훈풍으로 씀씀이를 조금씩 늘려왔던 일부 한인들과 미국인 은퇴자들은 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에다가 또 주가 폭락이라는 악재까지 겹쳐서 이 지금부터 좀 당분간은 이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산 가치가 상당히 하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좀 씀씀이도 좀 절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를 한 번만 더 연결해 볼까요? 네. 이렇게 올라야 할 건 내리고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 모기지 금리 같은 거는 오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머니를 닫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서민뿐만이 아니라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명품이라는 걸 가끔은 그래도 좀 사는 그런 쪽의 사람들도 좀 여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요즘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서
이 명품 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가 같은 이태리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프라다의 베르사체, 이 벌사체 인수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프라다는 명품 패션 그룹 이 카프리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를 약 14억 달러에 인수하는 잠정 계약을 체결했고요. 프라다의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아마 빠르면 오늘 안에 최종 결정이 발표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시각에 따라서 어쩌면 뭐 한두 시간 전에 이미 사인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마이클 코르스 잘 아시죠? 이건 비싼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마이클 코르스 그리고 지미추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명품 패션 그룹 카프리는 지난 2018년에 21달러? 큰일 날 뻔했네. 21억 달러의 벌사체, 이 베르사체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14억 달러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프라다가 이 베르사체를 인수한다라는 것은 결국 베르사체를 보유하고 있는 카프리를 인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최근에 이 베르사체의 부진한 실적으로 이 카프리는 매각을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최근 명품 업계는요, 소비자들이 고가 제품 소비를 줄이자 수요 부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최근 몇 년 사이 쭉 쌓여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들 업계가 아시아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데 아시아에서 원자재를 사오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높여버렸기 때문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겁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거든요, 프라다가. 그런데 이제 프라다 주가는 엊그제 보니까 1.2% 하락했고요. 그리고 최근 한 일주일치를 보니까 프라다 주가는 한 일주일 만에 15% 정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프라다가 벌사체를 인수하던 벌사체가 프라다를 인수하던 솔직히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여긴 좀 더 많이 내 가격이 좀 내린 다운된 그런 좀 명품을 내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이번 그 인수 합병 이런 과정에 통해서 이제 명품도 좀 다른 정책을 갖고 퀄리티는 더 좋게 그리고 가격은 조금만 좀 내려주는 그런 정책을 해서 웬만하면 좀 우리도 명품 하나씩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 철옹성 같은 그 명품 브랜드들도 매출 하락으로 서로 먹히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런 세상이 정말 매일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으로 일본 정부는요, 국민 한 명당 5만엔, 그러니까 달러로 본다면 약 한 450달러 정도의 지원금을 급히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종합해보면 일본의 당정은 이러한 새 경제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조금 주고 좀 가난하다고 더 많이 주고 그렇지는 않고 그냥 다 똑같이 1인당 450달러. 연립 여당 내에서는요, 이보다 2배인 10만 엔을 주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900달러, 4인 가족이면 4936, 3600달러, 미국식으로 따진다면, 이를 위해서 이번 국회에 추가 예산 편성을 일본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너무나 엄청나서 의회를 통과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 같은 검토에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일단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라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정책으로 정작 이곳 미국 내 우리 소비자들은 물가 인상, 주가 폭락 등으로 지금 아주 난리인데 일본 국민들은 정부에서 돈을 준다네요. 자, 오늘 그 소식입니다. LA의 아주 투어사가요, 미주 여행사 최초로 한국 내 한방진료 모국관광단을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주 투어가 시작하는 한방진료 모국 관광은 한국에서 유명한 이광현 한의학 박사의 그 동서의학원의 협조로 진행됩니다. 이 동서의학원은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그런 한방의료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그 이광현 한의학 박사는 그동안 많은 미주 한인들이 한국 방문 시에 진료를 받아왔다라며 이번에 미주에서 모국 관광 겸 한방 진료와 치료를 원하는 한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모국 관광도 하고 또 한국에 간 김에 정통 대한민국 한방 진료도 편하게 예약 다 해주는 그런 상태로 받을 수 있고 일석이조를 원하시면 LA의 아주관광으로 연락해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참 영상을 찍고 있는데 또 가드너분이 오셨네요. 좀 시끄러운 소리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 모국 관광 겸 한방 진료 치료 일석이조 관광 문의하실 때는 그 아주 관광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그 저희 스토리 뉴스 송앵커 이름 파십시오. 네. 무슨 뭐 무료 선물 같은 것도 뭐 많이 준다고 하니까요. 뭐 하나라도 더 드릴 겁니다. 아마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드너 분들이 분이 더 시끄러워지니까 빨리 황급히 끝내야 되겠어요. 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하루 그리고 즐거운 주말 스스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